안녕하세요, 페이퍼로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의 PPT가, 기획서가 내일은 오늘보다 무조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철학자 푸코 아시죠?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표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기획서를 쓰는 이 PPT를 만드는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로 살았으니까 다양한 집필 활동도 이제 오랜 기간을 했는데, 이 푸코라는 사람은 책을 몇 개월 혹은 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쫙 집필을 합니다. 그렇게 집필을 끝내고 나면요. 집필을 끝냈어요. 책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펼치는 책을 썼다고 해요. 와, 이게 대단하죠. 저도 이걸 듣고 나서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적용하기에 이거 너무나도 좋은 습관 같은데? 그거를 직감을 하고 몇 년째 저도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여지껏 해오던 그 어떤 습관보다 정말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푸코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과정,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작품을,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만드는 기획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비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출발점과 멀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자리를 옮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이지 않겠죠. 고이지 않으니까 썩지 않겠죠.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겠죠. 푸코는 다른 게 아닌 이런 과정 자체를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게 철학의 정의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첫 번째, 말 그대로 여러분이 쓰신 기획서의 말들을요, PT가 끝난 바로 그날,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날, PT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 알아요.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분명히 많은 것을 까먹고 많은 것들이 소실될 것이므로 그날 당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쓴 그 기획서를 여러분 마음껏 최대한 많이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미 게임 끝났어요. 다 제출했고 PT 다 끝났어요. 하지만 다음에 있을 두 번째 PT 기회를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PT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PT 자리에 가져간 PPT라면요. 아마 최고 상태의 문서를 여러분이 가져가셨을 텐데요. 바로 그 상태,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상태에서 비판의 지점을 찾는 거, 바로 그 과정. 그것이 특히 변화가 크고 또 여러분 스스로한테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습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한 PPT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일에는 뭐 괜찮은 문장인 줄 알고 가지고 갔죠. 그런데 제가 쓴 말과 글들을요, PT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와, 발견되는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 문장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로 콜라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오케이, 좋다. 그런데 이것은 팩트구나.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문장에는 전혀 임팩트가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문장을 PPT 문서에 써놓고 발표를 하면 누구에게도, 정말 이 뻔한 문장 써놓고 누구에게도 이런 문장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텐데, 내가 기획자로서 PT를 하는 프레젠터로서 이런 식의 문장을 계속 쓰다가는 앞으로도 그 누구도 내가 감동을 시키거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겠다. 다음부터는 더 임팩트 있는 문장과 단어를 활용해서 교체해서 써야겠다. 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당일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비판의 습관을 가지자는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신 것만 하더라도 매우 잘 하긴 하셨어요. 잘 했는데 가능하면 그날 가장 이 집중력이 살아있는 바로 그 순간 가능한 대안까지 작성하신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고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PT가 끝나서 여유가 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오히려 훨씬 잘 나와요. 해서 이럴 때 마음에
머리에 여유가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저 문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겁니다. 제로콜라의 본질은 뭘까? 설탕이 있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것이니 이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다이어트나 건강에 이 거짓이 도움을 줘. 그럼 뭐예요? 이 거짓은 쓸모가 있다. 그럼 이것은 거짓이지만 쓸모가 있는 거짓이다. 이건 문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거짓의 쓸모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쵸? 물론 뭐 여러분은 생각하면 더 좋은 어떤 대체 표현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PT 자리에 가져갔던 그 문장을 심지어 더 좋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PT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이제 전투 기간, 그 몇 주 동안은 여러분이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많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PT가 끝난 다음이라도 복귀를 하고 바꾼다면요, 여러분, 무조건 좋아져요. PT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쵸. 다음 PT예요. 다음 PT가 중요하죠,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 여러분 저만 믿고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서 저도 여러분도 미셸 푸코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으면 바로 비판적 태도로 우리의 작품, 우리의 기획서를 바라보면서 다음을 위한 대안들을 많이 생산해내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디자인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해서 제가 두 번째로 이 습관을 디자인에 적용시킨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에 앞서서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 선행되어야 하는 습관은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템플릿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위배되는 습관입니다. 일단 템플릿을 쓴다는 것 자체를 저는 아주 많이 반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PPT 디자인 정말 쉬워요. 이거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PPT 그냥 하얀 도화지 그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면 뭐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니까. 템플릿이라는 건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남들이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누구고 몇 살이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용한다? 그 뜻은요,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타인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 우리 보석 같은 우리의 내용을 맞춰서 수정을 한다, 배치를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일단 자존심부터 상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내용이 그 템플릿에 맞춰져서 줄어들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줄어들거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내용을 늘려서 써야 하거나 하는 어떤 참사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남이 만든 PPT 템플릿에 나의 내용을 끼워 맞추면서 1년을 보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본인이 만든 디자인을 쓰면서 심지어 PT가 끝난 다음에 지금 제안 드리는 것처럼 스스로의 디자인을 비판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쳐요. 그리고 뭐 욕심나는 디자인이 있으면 뭐 어디 딱히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욕심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자, 과연 이 두 사람이 1년 뒤에 얼마나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누가 더 단단한 진짜 본질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PPT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실력의 차이가요, 1년 뒤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날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했던 디자인 비판 그리고 대안으로 만들었던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런 장표를 띄워놓고 PT를 한 적이 있습니다. PT를 하는 당시까지도 좀 몰랐죠. 그냥 뭐 적당히 괜찮고 심플한 디자인 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들고 간 거고 또 발표까지 뭐 적당히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PT가 끝난 당일에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자아 비평을 위해서 다시 PPT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도 봐야 하지만 디자인도 봐야 해요. 말씀드리지만 이때 봐야 보입니다. 자, 왜?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드디어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뭐 과자나 우유 같은 거 여러분 꺼내 드시고 천천히 간식 드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자, 이 장표를 보고 사실 아차 싶었어요. 당시에 제가 발견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생각을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 사람의 눈이 입보다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걸 띄워놓고 제가 수험생들은 토익 공부를 위한 시간을 정도까지 제가 읽었으면 앞에 있는 청중들 사람들은 이미 눈으로 그 문장, 지금 화면에 있는 문장 다 읽어버리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버렸겠죠. 그러면 제가 PT 할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자, 사람들이 눈으로 이미 읽은 내용을요, 내가 입으로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지겹죠. 나 이미 눈으로 읽었는데, 나 이미 저 내용 알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입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네? 뜨끔했어요, 사실. 얼마나 지겨웠을까? 이 장표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리뷰를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줄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PPT에 저런 구구절절한 저런 어떤 줄글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어느새 그 줄글에 의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장표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보고 읽고 있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PT가 아니다. 이건 PT가 아니라는 생각이 리뷰를 하면서 당시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고 읽을 거면 그냥 워드 파일로 그냥 줄글 써가지고 만들어서 나눠주고 같이 회의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뭘 장황하게 띄워놓고 사람들 앉혀놓고 PT를 왜 해요? 보고 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T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인데. 아무튼, 당시의 의식의 흐름을 제가 지금 이제 영혼을 당시로 빙의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당시에도 정말 비판하고, 어디 좀 이상한 데 없나 계속 비판해. 또 비판에 비판을 또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대안 아이디어까지 생각이 나게 됐고, 이미 뭐 PT고 제출이고 다 끝났지만, 저는 장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에 더 이상 저런 의미 없는 설명형 줄글이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형 PPT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PT 당일에 비판을 하고 제출까지 끝난 상황이었지만 저녁에 비판을 스스로 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 디자인을 바꿔본 결과입니다. 바꾼 저 자료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 PT부터 처음 보여드렸던 그 줄글형 스크립트형 PPT를 두 번 다시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아마 제가 당일에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변화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비판의 결과로 나온 대안은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글이 길면요, 장표를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키워드 추출을 합니다. 위쪽 문장에서 하나, 아래쪽 문장에서 하나. 위쪽 문장에서 뽑은 키워드는요, 관습이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뽑은 키워드는 파괴입니다. 결국에 관습을 파괴하겠다라는 내용과 말이 되죠. 그럼 저렇게 줄글이 들어가 있을 게 아니라 관습과 파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메인이 되어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디자인은 아까 보시면 그 의도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 꽤나 중요한 장표였거든요. 그런데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저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어떤 저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줄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디자인은 더 편하고 쉽고 임팩트 있게 따라올 수가 있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비판의 경험은요, 제 PPT 디자인을 그리고 글들을 완전히 바꿔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PT 준비 과정 속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보이지 않거나 찾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그걸 일생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 드리는데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 PPT 실력이라는 건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PPT를 흉내내는 거 좋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실력, 내가 좀 한번 베껴서 해보면서 하는 실력, 분명히 그것도 쌓일 수 있겠는데 결국 가장 큰 성장의 폭을 이루어내는 건요, 바로 자아 비판에서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적 상류층을 위한 모든 이야기 페이퍼로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